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프리고진의 성장 과정과 쿠데타, 그리고 예견된 매우 수상한 죽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4일 우크라이나와 한참 전쟁 중이던 러시아의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 병사 2만 5천 명이 탱크를 비롯한 중화기로 완전 무장한 채 모스크바로 향하는 충격적인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키우던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맹렬히 달려오자 푸틴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민간 군사기업 PMC, Private Military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PMC로 불리는 이 민간 군사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규모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각 나라의 정규군이 싸우는 게 아닌 것이냐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 전쟁하는 회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프리고진입니다. PMC, 이들의 주요 임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군사기업은 주로 나라의 정규군이 하기 꺼리는 더러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독재자들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살인과 방화 등을 저지르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PMC는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낳은 최악의 악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정치 이념, 국민을 보호한다는 애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자, 바그너 그룹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민간 군사 기업이 어울리지도 않게 왜 음악가 바그너 이름을 사용해서 회사명을 지었을까요? 그 바그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가. 이유는 바그너 그룹의 공동 창업자,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의 드미트리 우트킨이 음악가 바그너를 매우 존경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미트리 우트킨은 아예 대놓고 나치주의를 표방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또한 바그너를 아주 매우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인 바그너의 후손들은 그의 반유대적인 행동과 나치와 관련된 역사를 지우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용병 기업에 바그너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이제 인간 프리고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푸틴과 고향이 같습니다. 이 러시아 큰 나라도 나라가 더 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고향 친구를 챙겨주는 게 아무래도 있었겠죠.
프리고진의 어린 시절 엉망진창입니다. 18살 때부터 폭력, 갈치, 포주, 협박 등으로 범죄의 세계에 확실하게 입문합니다. 그리고 20대의 대부분을 감방을 드나들며 보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걸까요? 고향에서 시작한 핫도그 장사 푸드트럭으로 푼돈을 벌기 시작하며 돈의 속성, 돈의 재미, 돈의 위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소련 붕괴.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거대한 불곰의 나라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프리고진은 이때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에 뛰어듭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돈을 벌지 않죠. 여러 사업을 벌였는데 이 중에서 식료품 체인점과 카지노로 아주 짭짤한 돈을 법니다. 근데 1995년 당시 이 도시에 카지노를 관리하던 러시아 관리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짝짝짝 꿈이 시작됩니다. 프리고진의 많은 별명 중 하나가 푸틴의 요리사입니다. 이 별명은 무슨 은유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사업을 막 확장하던 중 프랑스 파리의 생강에 있는 유람선 레스토랑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거다 해서 유 아일랜드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단골이 누구다?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게 되었는데 푸틴은 이 식당에서 프랑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VIP를 접대하고 자신의 생일 파티도 열었습니다. 팍팍 밀어주는 거죠. 프리고진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은 2003년 식품 납품 업체인 콩코드 케이터링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연간 12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군대 식품 납품을 비롯한 각종 국가 관련 사업이 프리고진의 콩코드 케이터링으로 줄줄이 낙찰됩니다. 누구 덕이었겠습니까? 그림이 장렬히 그려지시죠? 프리고진은 이제 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부자, 아니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턴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제안을 한 사람은 다른 PMC를 운영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죠. 바그노브의 공동 창업자 드미트리가 프리고진에게 찾아와서 바그너 그룹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형님, 이게 진짜 돈이 된다니까요. 군사작전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그저 돈만 내시고 떡이나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자본과 군사 경험이 합충돼서 바그너 그룹이 창설된 것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창설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속속
찾아옵니다. 바로 14년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더니 이듬해부터는 러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나라들에서 자원개발권이나 기타 국가 이익권을 받고 해당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더러운 일을 대행해주며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여기서 승승장구는 무슨 업적을 이룬 게 아니고 오직 돈만 버는 거죠. 이 인간들은.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 전쟁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뭐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예상과 푸틴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초전박살나겠다던 푸틴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의 전력이 의외로 약했던 것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사실 러시아 군의 10% 정도의 전력이라고 평가됐었습니다. 푸틴의 사병 취급받던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의 부진을 틈타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범죄 수준의 살인, 강간, 방화 등이 동반됩니다. 바그너 그룹이 휩쓸고 간 곳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푸틴은 말 잘 듣는 사냥개 프리고진의 활약에 고무되었고 이에 많은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될 고난까지 그에게 줍니다. 2022년 8월 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러시아 감옥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모병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고진의 연설 장면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은 연병장에 죄수들의 쭉 둘러싸인 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재능이 필요하다. 10년 이상의 복역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너희 같은 짐승 같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는 바로 신과 나뿐이다. 바그너 그룹에 입대해서 6개월만 살아남는다면 너희들은 사면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계속 남아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게 나랍니까? 사기업의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약속하는 게 나라냐 이 말입니다. 주인에 의해 입마개가 풀려버린 사냥개 프리고진은 마구마구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전쟁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시체에 둘러싸인 채 러시아 군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군부는 완전히 썩었다. 탄창,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프리고진이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과 러시아 군부를 떼어놓기 위한 프리고진의 의도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에게는 군부도 사냥개, 프리고진도 그저 사냥개일 뿐이었습니다. 사냥개는 사냥도 잘 해야 하지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6월 13일 침묵으로 일관하던 프리고진을 그저 지켜만 보던 푸틴이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프리고진을 제외한 모든 바그너 그룹 용병 전체 병사는 오늘부로 러시아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푸틴이 프리고진의 입에 입마개를 채우는 걸 넘어 우리의 가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성명을 들은 프리고진은 푸틴의 마음을 확인했죠. 주인을 물기로 결심합니다. 모스크바로 돌진 진행시켜! 모든 쿠데타에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고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6월 13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요격하는 척하며 고의로 바그너 그룹 진지를 폭격했다. 그래서 우리 바그너 그룹의 무고한 젊은이들, 무고한 용병, 우수한 용병들 2,0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며 같은 편이어야 될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은 결코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군부 내에 바그너 그룹, 친바그너 그룹 인사들이 있긴 했지만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은 완전히 양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부 입장에서는 바그너 용병이 당연히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른 국가와 전쟁 중에 그것도 철의 통치자라는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를 향해 용병 기업이 큰 군사적 제지 없이 전진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의문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니면 매우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설만 남긴 채 큰 군사적 충돌 없이 다소 싱겁게 쿠데타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푸틴이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서방 언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푸틴의 다음 행보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프리고진의 신변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야, 푸틴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반응이 나올 때쯤 푸틴 살아있네. 2023년 8월 23일 쿠데타 발발 정확히 2달 뒤 프리고진의 전용 제트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습니다. 범죄자에서 유력 사업가로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으로 그리고 용병기업의 수장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프리고진은 그렇게 63세를 일기로 하늘에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산삼보다 귀한 자양 강장제입니다. 안녕.